2025년 11월 한국 로봇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는 2025 로보월드가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350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 로봇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가장 많은 AI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차, LG전자, 두산그룹과 대규모 협력을 발표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기대감과 실제 기업 실적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이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한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10개 주요 종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오늘 내용을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젠슨 황의 한국 방문,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10월 31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AP를 전량 생산한다. 로봇의 두뇌가 되는 핵심 칩을 삼성이 만든다는 것이죠. 둘째, 로봇이 로봇을 조율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AI 팩토리 시대가 온다. 공장 자체가 지능화된다는 미래 비전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협력이 발표됐습니다. 현대차그룹과는 4조 원 규모 투자, LG전자와는 피지컬 AI 모델 공동 개발, 두산그룹과는 건설 및 로봇 지능화 협력입니다. 이 발표 이후 국내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로봇 산업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를 보유한 세계 1위 로봇 밀도 국가입니다. 세계 평균이 162대라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죠. 글로벌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 한국은 5.8%의 점유율로 세계 4위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서운 추격입니다. 불과 며칠 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 5천 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혼자서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경쟁력입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이 장악했던 감속기, 서브모터 같은 핵심 부품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2023년 기준 국내 로봇 산업 총 매출은 5조 9,805억 원입니다. 연평균 2%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개별 기업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협동 로봇 제조 기업이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 팔 때마다 원가가 높아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똑같은 성능의 로봇을 훨씬 싸게 팔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5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3.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입니다. 2025년에만 로봇 분야에 52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젠슨 황의 방문이 상징하듯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로봇 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로봇 산업은 기술력과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성장할 국내 로봇 기업 10종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강점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균형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1.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죠. 2025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손실 15.4% 증가, 당기순손실 103.9%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11월 현재 주가는 48만 원대로 52주 최저가가 11만 8천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테마성입니다. 리스크는 실적 흑자 전환 시점 불확실,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2.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2021년 판매량 기준 글로벌 4위에 진입했죠.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첫 협동로봇 개발 후 2020년 6개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협동로봇 시장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젠슨 황 방문 이후 주가가 18% 이상 급등하며 9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두산그룹의 안정적 지원, 엔비디아 협력입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영업손실 구조, 중국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입니다. 3.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과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생산 확대 계획 발표와 함께 주가가 장중 약 23.8%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서비스 로봇 성장 수요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리스크는 대형 수주 실적 확대가 큰 과제이며 수익성 개선 속도가 느립니다. 4.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산업용 제조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산업 자동화 장기 트렌드 수혜주입니다. 리스크는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기 둔화와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입니다. 5. SPG. SPG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정밀 모터를 만드는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완성품 기업 대비 리스크가 낮은 편이고 실제로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몇 안 되는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부품주로서 안정적 수익 구조와 실제 흑자 기록입니다. 리스크는 완성품 기업 대비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6.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는 스마트 물류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상한가와 신고가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류 자동화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혜를 입었죠. 투자 포인트는 물류 자동화 시장 확대 및 최근 수주 실적 증가입니다. 리스크는 테마주 성격이 강해 변동성이 크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7. 라운테크. 라운테크는 반도체 이송 로봇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요와 자동화가 맞물리면서 장기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산업 회복 시 수혜주가 됩니다. 리스크는 반도체 업황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8. 유진로봇.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과 물류 자동화를 결합한 사업 모델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자율주행과 물류 융합 시장 최대 수혜주입니다. 리스크는 중국과의 경쟁 심하고 시장 진입 장벽 높다는 것입니다. 9. 휴림로봇. 휴림로봇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다루는 종합 로봇 기업입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강점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회사 내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개별 사업 스케일업 및 수익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10. KNR 시스템. KNR 시스템은 로봇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최근 암모니아 가스 탱크롤이 하역용 자동화 로봇으로 지식재산처 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제품화에도 성공했죠. 고위험 환경 자동화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강점입니다. 또한 이 로봇은 원전 해체에도 투입되어 원전 테마와 로봇 테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고위험 환경 자동화 시장 진입과 정부 지원 수혜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 보유입니다.
리스크는 시장 규모 제한적이고 수주 시점 예측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전체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평가 거품 우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발표 이후 주가가 9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PSR이 한때 200배를 넘었죠. 이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것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급락 위험이 큽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쟁.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은 이미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54%를 장악했습니다. 핵심 부품 자급률도 빠르게 높이고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입니다. 셋째, 전방산업 둔화 리스크. 로봇 수요는 반도체, 자동차, 물류 등 전방산업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 산업이 둔화되면 로봇 수요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력과 사업화의 간극. 많은 로봇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 완료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장기화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판단 시 체크리스트. 투자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수주 공시.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납품 실적. 이 회사의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가? 셋째, 장비 가동률. 생산 설비가 풀가동되고 있는가? 넷째, 해외 시장 진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다섯째, 영업 손실 개선.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 5가지만 확인해도 과열된 종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0개 종목은 모두 로봇 산업의 다양한 축에 걸쳐 있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물류 자동화에 특화된 기업, 고위험 환경 자동화를 다루는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리스트에 담는 것보다는 기업별 모멘텀 확인과 리스크 점검이 중요합니다. 로봇 산업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갈지 아니면 기대 대비 둔화될지는 앞으로 2년에서 3년이 고비입니다. 젠슨 황이 말한 AI 팩토리 시대가 정말로 올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팩트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로봇 산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